자, 첫 장 넘겨보시면, 라틴어가 있어요. 우리가 라틴어. 자, 한번, 라틴어 한번 보시면, 예, 원래 이 말은 유홍준 교수님 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가요? 예, 그거 쓰셨던 분인데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라틴어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를 음. 이제 그분이 인용한 건데 마치 그분이 처음 쓰는 것처럼 하지만 살짝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썼냐면 자, 탄툼 비데무스 퀀툼 시무스. 우리가 아는 만큼 상품, 그만큼 본다. 상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좀 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돈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랍비 그 아자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그 탈무드 저기 뭐야 미시나에 탈무드 미시나 파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는 곳에 배움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오, 없는 곳에 배움이 없다. 아니야 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우리가 뭐 아, 배우려면 돈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 본인이 갖고 계신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 뭐세요? 우리 삼일체 목사님 어떠세요? 본인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제일 비싼 물건. 제 처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자, 보통 이렇게, 예, 부동산이 있고, 재산은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으로 동산이 있는데, 자, 그러나 또 유형이 있고, 무형의 재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식에 들어간 돈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돈이에요. 우리가 배우는데 들어간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무슨 뭐 다른 자동차를 굴리고 집을 뭐 어떻게 사야 뭐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세요.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지식을 얻고 학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데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이 없는 곳에 배움이 없다라는 말은 아주 랍비가 굉장히 솔직한 거죠. 우린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그다음에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선행할 음,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학문 연마는 더욱 어렵다. 너무나 정직해가지고 말이 뜨끔하더라고요. 이거 배가 고프면 안 되는구나. 배가 부르면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루 삼시세끼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번 보세요.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들 가보면, 저도 여러 군데 가보니까 확실히 너무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느라고 하루에 절반 이상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음, 생각해 보세요. 잘 배우고 학습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결국 그 양식이 따라오잖아요. 양식이 거의 보너스처럼 따라오잖아요. 그잖아요. 좀 뭐 그 사이에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맹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유황산, 무황산 그랬었죠. 유황심. 자, 좋습니다. 자, 탈무드는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뭐라 했어요? Enough is enough. 자, 이나, 충분한 게 충분한 거다. 오, 혹시 여러분들 그 충분이라는 단어가 있고 필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조건 중에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건데 필요 조건은 말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니즈에 니즈. 내가 구하는 만큼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필요 조건이 채워지면은 진다고 해서 충분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충분하고는 좀 달라요. 충분은 좀 달라요. 자, 충분의 반대는 부족입니다. 부족. 부족. 자, 필요한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은 충분하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만족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면 만족이라는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이 많이 있는 사람보다 만족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죠. 자, 하여튼 배움에는 끝이 없는데 배움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에 빠지기 시작하면 배우질 않습니다. 뭘 뭐 배울 게 더 많을까 싶지만 배울 거는 뭐 굉장히 많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부란. 다음 장 보시죠. 자, 공부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줄 정도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줄. 유대인 공부는 시작. 유대인 공부는 돈, 돈, 권력, 명예를 구하기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공부 그 자체를 위해서 먼저 한다. 그리고 공부와 즐거움을 신나는 일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경험한다. 아멘. 그래서 뭐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주거나 알파벳 과자에다가 혹은 히브리 알파벳에다가 꿀을 발라주는 일들은 어려서부터 공부가 이렇게 달콤한 것이라는 거. 공부가 달콤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써요. 처음엔 쓰고 되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결국 그 달콤한 맛을 보거든요. 응? 자, 혹시 그 성경에서도 보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하여 알아보라고 그러죠? 맛보아 알아보라고. 선하심을 맛본다는 개념을 쓴단 말이 시편 기자가. 우리 서면 목사님 어떠세요? 이 선하심을 맛본다는 개념이 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맛본다는 개념, 선하심까지 맛봐야 된다. 그 말씀이 내 거 화 될 때에 이렇게 되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거 화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 그러고 기도로 이제 그 호흡을 하잖아요. 네네. 하나님과. 그때 그 호흡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말씀이 내 것이 돼서 그 말씀이 꼭 잘 박힌 목처럼 내 신비에 박히면 그 맛이 온다고 봐요. 너무 어렵나요? 네, 아닙니다. 아니,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한 시편, 우리 보면은 119편 같은 경우는 시편 119편 같은 거 자주 한번 보세요. 119편이 히브리어 그 알파벳 알렙부터 탐까지 쭉 그렇게 짜져 있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 체계적으로 구성해 놨는데 119편을 쭉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젊은이가 어떻게 자기를 지키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킨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번 이제 시편 119편 가지고서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하브루타 교육 철학은 물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성서적으로나 탈무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하브루타라는 것은 성서 공부, 즉 탈무드 공부 방법론인데 이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걸 느끼지 않아요. 전혀 그걸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법칙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이들의 공부법 중에 반복 암송법이나 기억법, 그 다음에 소리내서 공부하는 방법, 그 소리학습법, 그 다음에 경청하는 거, 경청하는 걸 쉐마 교육법,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그 다음에 온몸학습법이 있어요. 온몸으로 흔들어가면서 해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낭독을 하는 공부법, 형제와도 하는 공부법, 혹은 친구끼리 하는 우정의 공부법, 이런 것들이 법칙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인위적이죠. 인공적이고. 자, 인공적이죠.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창의성에 대한 교육을 잠깐 하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섰죠. 사실상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지능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향의. 자, 인공지능이 있고 인간지능이 있어. 그 위에 있는 지능이 뭐가 있을까요? 마귀 상상. 지능이고 그 위에가 상상 지능. 성령의 지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18회까지 진행됩니다. 그 지능이라는 단어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우루과이와 관계가 있어요. 큐티. 아니. 뭐더라. 감성지능, 제가 만든 말이 있는데요. 천공지능, 천공지능, 신공지능 참 신공지능, 신공지능. 신공지능을 이제 신공지능을 가지셔야 돼. 이제 신의 한 아멘. 수를 예, 신공지능을 말 참 자체 저는 원래 좀 옛날부터 말 언어의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뭐 연금술사는 아닌데 말을 좀 만들어요. 단어들을 계속 만드는데 만들면 되는 거죠. 누가 뭐 인공지능, 인간지능은 또 다 누가 만든 건데 뭐 저라고 못 만들 거 없지 않습니까? 신공지능. 이제는 신공지능을 좀 우리가 갖고 신의 지능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걸 따라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공지능을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신공지능을 이제는 신공지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신공지능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IT 전문가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소위 네노라는 아주 그 박사인데 이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IT를 다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유대인들과 만날 수밖에 없대요. 유대인들의 그 IT, 세계 그 사이버 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IT 기술은 중국이나 인도도 대단해요. 물론 한국도 대단하지만 미국도 대단하지만 그 IT 기술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기술 위에 뭐가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한국은 자꾸만 기술에다가 모든 걸 다 집약시켜요. 기술에다 모든 걸 집약시키니까 결국에는 참 재미없죠. 참 재미없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넣던지 탈무드를 넣던지 뭘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봐서 신공지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공지능을 넣어서 못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 자, 그러면 뭐 그런 얘기는 뭐 지금 IT 시간이 아니니까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러면 질문 하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 뭐 그전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써놨잖아요. 15시간. 15시간이나 썼는데 이거 너무한 것 같고요. 아무리 못해도 12시간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을 합니다. 와. 12시간 동안 저는 12시간을 하는데 그 다음 장 보시죠. 탈무드 하브루타 수업 방식 봅니다. 자, 이 탈무드 대학이 있죠. 탈무드 대학이 있고 뭐 예시바라고 그러는 아침 8시 등교, 오전 서너 시간 토론, 오후 식사하면서 또 토론, 식사 후 랍비의 해설 강의 1시간, 랍비와 자신의 이해 차이를 서로 비교 토론, 랍비랑 학생끼리 또 비교 토론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적으로 합니다. 양적으로. 양을 늘려가니까 질은 그냥 오히려 이상해요. 저는 옛날에는 그냥 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전혀. 하지만 탈무드 공부에는 빠름도 느림도 없다라고 아키바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이 점은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성경 사경회가 있고 성경 뭐 통독 시간도 있죠. 이렇게 하루에 한 일주일간만 해보세요. 머리 안 트일 것 같으세요? 성도들? 우리는 너무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프예요. 라이프. 우리는 너무 프로그램에 길들여져 있어요. 라이프에 가지란. 그러니까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하지만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하루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렇게 일주일간 하루에 이렇게 일주일간 하다 보면 머리가 안 트일 수가 없어요. 근데 탈무드 공부만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 자,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탈무드 공부하거나 뭐 다른 공부할 때 노트를 되도록이면 안 갖고 와요. 텍스트만 딱 있어요. 텍스트. 그리고서 그날 그 밤에 집에 가서 혹은 뭐 자기 숙소에 와서 뭐 정리를 합니다. 노트 정리를 하죠. 말 그대로 진짜 노트북이에요. 걔들, 그 사람들은. 진짜 노트북을 활용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질문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다음 나갈 파트를 또 공부하고 오죠. 그게 또 자연스러워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왜요? 공부는 결국 자기 성장이죠. 자기 성장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죠. 예의. 자, 그럼 좋습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 보시죠. 다음 장. 탈무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질문인데, 자, 나쁜 대답은 있을 수 있으나 나쁜 질문은 없다. 자, 랍비들이 말하죠. 질문과 대답이 유대인들의 대화다. 중요한 명제. 질문과 대답이 유대인들의 대화다. 우리는 저 대화하면 되게 좀 쉽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질문과 대답이 유대인들의 대화다. 끊임없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주 생산적 시간이에요. 생산적 시간. 그걸 히브리어로 바탈라라고 합니다. 바탈라라고 그래요. 생산적 시간. 베탈라가 아니고 바탈라. 배탈라가 아닙니다. 바탈라. 배도 탈날 것 같아요. 몇 시간 앉아서 그냥 하면. 자, 밑에 보시면 공부는 노력이지만 결국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심리적이다. 그리고 기록된 것을 기억을 잘 해내는 능력에서 좋은 공부가 시작됩니다. 기억이 좋으셔야 돼요. 기억이 좋으셔야 돼요. 기억이 나쁜 사람은요, 배움을 지속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기억력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것 떠나서 기억력도 연습이거든요. 철저한 연습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억된 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 발견한 학자가 있죠. 유명한 인푸트 아웃푸트 이론 아시죠? 네. 예. 아시모프라고 아세요? 아시모프 박사. 자, 러시아의 천재죠. 아이작 아시모프인데, 아시모프 박사가 인풋, 그 다음에 중간에 트랜스풋, 그 다음 아웃풋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뭘 보고서 배웠냐면 탈무드하고 성서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아시모프 박사가. 공상과학 소설도 쓰셨어요. 아주 유태인 학자죠. 인풋, 아웃풋.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쓰잖아요. 이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인풋, 아웃풋 이런 이론 같은 경우도 잘 봤더니 기억 이론이에요, 기억. 기억을 어떻게 잘할 거냐. 기억을 잘해야 아웃풋이 잘 된다. 물론 뭐 생산적으로 뭐 어디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재료를 집어넣어서 뭐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공을 해가지고 아웃풋돼서 생산품으로 나오는 것까지 나와 있죠. 경영학적으로는. 하지만 잘 보시면 아시모프 박사는 되게 심리적인 이론을 밝힌 거예요. 천재죠. 천재. 제가 삼멸체 목사님께서는 물리학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시모프 박사를 좀 아시죠? 아시모프는 모르고 하이젠베르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하이젠베르그도 아주 대표적인 유태인이죠. 네. 물리학의 거장입니다. 물리학의 거장이시죠. 자, 이 사람들이 잘했던 게 뭐예요? 기억과 기억을 서로 연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지성이라고 그래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점과 점을 잘 연결하는 것이다. 자,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점과 점을 잘 연결한다 그러면 상상력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력. 자칫하면 공상하고 달라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솔직히 공상이거나 허상이에요. 허상. 아니면 망상이 많아요. 진짜예요. 상상하고 틀려요. 상상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상상력도 알고 보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자, 상상력에 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에.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상력에 한계가 없다. 무한대로, 다른 분 없으세요? 아는 만큼밖에 상상 못하지. 예, 그게 정답이에요. 아하. 상상력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아는 거가 있으면 그 상상이 맞아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개해놓은 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요. 믿음밖에 없어요. 아, 상상력을 넘어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천국을 어떻게 상상해요, 우리가? 그냥 공상으로 그러니까 많은 수의 잘못된 사람들은 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하거나 수많은 이단들이 그 짓을 하죠. 저는 그래서 이단을 딱 얘기할 때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력의 한계가 곧 뭐다? 메모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생각의 한계다. 탈무드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상상력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의 세계를 상상 속에 있는 거를 현실 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죽음도 보세요. 죽음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죽음 이후의 네. 세계를 그렇죠.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어린아이 같이. 알고 보면 다 공상이에요, 공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현세적 유실론자라고 그래요. 현세적 유실론자. 현세적. 즉, 그 안에서 상상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상상도 그럼 현실이다, 아니다? 현실이. 현실인 거예요. 잘 보시면. 안 보이지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관 속에서 자신들의 상상력을 펼친단 말이에요. 상상력을 구체화하면 창의력이 되죠. 이번 주에 강의가 그겁니다. 제가 그냥 상상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여기저기 한 수십 권의 논문들, 자료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은 공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대부분 다 공상, 허상, 아니면 망상, 빵상, 이런 게 많죠. 자, 아까 처음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 그러나 이런 거죠. 혹시 상상력을 좀 쉽게 생각할게요. 자,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물리학 선생님이 계셔서 참여하셨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 바위 깰 때까지 계속하면 깨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창의력입니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아니, 바위로 계란을 깰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위로 계란을 깬다. 바위로 바위- 크면 못 움직이니까 예. 못 깨죠. 못 깰 수도 바위로, 있지. 못 깰 수도 있지. 바위로 계란을 깰 일은 없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바위로 한번 계란 깨는 실험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상상의 재미를 더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요. 자, 대표적으로 상상의 선물 중에 하나, 어린아이의 상상. 아빠, 어떤 아이 그랬죠? 아빠, 이게 토마토가 너무 큰데? 나 커서 먹기 싫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토마토를 좀 조그맣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방울토마토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그거 가지고 돈을 1년에 10억 달러를 번대요. 히브리 대학에서는. 그 종잣값으로. 종잣값으로만 10억 달러 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네? 대표 USB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기존의 플로피 시장 다 작살내버렸죠. 플로피 디스켓 시장은.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력도 보세요. 되게 어떠세요? 현실화되어 있죠. 그죠? 예, 되게. 왜냐하면
상상력 뭐 이후에 뭐 그걸 동심원상이라고 그래. 동심원상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죠. 물론 시인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뭐 쓰면은 좀 멋있어 보여요. 보이긴 하지만 시인들도 보면 좀 뭐야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거죠. 펼치는 건지 어찌 보면 뭐 공상인지 뭐 본인이 상상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아주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기억력이 최고 좋은 사람 에란 카츠. 에란 카츠라는 사람이 천재가 된 제롬이라는 책을 쓴 사람. 아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다음 장 보시면 유대인식 학습법이 있어요. 유대인식 학습법. 자, 한번 보시죠.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기억에 기억에 의존하고 기억에 의존하고 그 기억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갖는다. 글씨는 흰종이에 검정색으로 예. 분명하게 쓴다. 글씨는 흰종이에 검정색으로 분명하게 쓴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이게 에란 카츠가 세계 기억력 대회 1인자예요. 한국에도 2번인가 왔어요. 에란 카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 기억력 대회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한 3,000단어 주고서 누가 빨리 외우나. 어려운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빨리 외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책의 제목, 저자 이런 거 빨리 외우는 거. 한 10,000권 정도 외우는 거. 빠른 속도로. 안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래요. 뭐, 이제 뭔 이런 대회도 있나 싶어요. 세계 기억력 대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친구와 함께 술며 토론하며 공부한다. 공부한다. 여러분들은 그러죠. 시끄러우면 공부 안 돼. 시끄러우면 그런 건 공부가 안 돼. 자, 그러면 음악은 아예 공부가 하나도 안 되겠네. 그죠? 혹시 음악의 가사들 기억 다 하시죠? 금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 왜 그럴까요? 그 긴 대사도 다 외우거든요. 가사도. 막 BTS 것도 뭐 마음이 함께해. 신나서 그래. 신나서. 그러니까 마음이 신나면요 쏙쏙 들어와요. 공부가 신나면 그냥 쏙쏙 들어와요. 신명 난다고 그래요. 신명 나면 쏙쏙 들어옵니다. 그건 뮤직이죠. 근데 노이즈는 안 돼요. 제가 봐서 시끄럽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뮤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챈트가 있어요. 토론도 보세요. 막 마구잡이로 뭐 서로 욕설하면서 이게 무슨 토론이에요. 토론. 토하는 거. 토하는 거지. 그게 토론이에요. 문화 사람들, 정치인들, 제발 좀 TV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개소리만 계속 하는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 인격 없는 동물 같아요. 네 가지가 없어요. 예, 안티소셜이라고 그러죠. 그 심리학에서 그런 안티소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뭘 지적해도 끄떡없어요. 안티소셜이라. 예, 반사회적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정치인 해먹어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예,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이 여려서 정치는 절대 못 해요. 안티소셜이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좀 심리학 용어로 스키조이드에 가깝습니다.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뭐 안티소셜이 있는데 스키조이드는 약간 신중형이에요. 신중형. 그러니까 파라노이드는 약간 선택형이라고 그래요. 이것저것 좀 감별하고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스키조이드는 약간 신중형 그런 게 있고 스키조이드 중에 학자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스키조이드. 파라노이드 중에는 일반 사람들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굉장히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는 좀 이성적이죠. 그러면 뭐 안티소셜은 뭐예요? 네, 동물적입니다. 네. 자,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걸어다니면서 공부한다. 꿈을 움직이며 공부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뭘 하죠. 그죠? 그래, 한국 방식. 선비들이 앉아서 맨날 그거 하던 거. 우리 네, 일어나서 해야 되겠네. 네. 다섯 번째요. 시작. 마음이 내키고 영감이 떠오르는 곳에서 공부한다. 떠오르는 곳에서 공부한다. 맞아요. 영감이 떠오르는 곳이 있대요. 네,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뭐 화장실이 좋다고 그러던데요. 자, 여섯 번째요. 차구에. 시작.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걱정이나 고민거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혼란스럽게 걱정이나 고민거리로 벗어나야 한다. 고민거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혼란스럽게 걱정이나 고민거리로 벗어나야 한다. 맞아요. 혼란스럽게 걱정이나 고민거리로 벗어나야 한다.
혹시 그 고민할 때 보면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근데 움직여 보세요. 혹시 고민도요, 걸어가면서 움직이거나 산책하면서 고민해 보면요, 좀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그러면요, 우울증 와요. 나중에 고민이 깊어지면. 우울증이나 신경증 증상이 옵니다. 그 요양원 가면은 완전 요양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거기에 앉아있는 생활도, 물론 뭐 햇빛도 쐬고 뭐 좋긴 하지만, 걸어야죠. 자꾸 걸어야죠. 예, 걷다 보면 거기서 철학이 나오죠. 걷기의 철학. 예,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하기가 워킹이죠. 걷기가 또 뭐예요? 워킹이에요. 그렇죠.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뭐가 일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하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7번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8번째요. 쉽고 재미있는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한다. 자, 9번째요. 피곤한 피곤한 상태로 피곤한 상태로 5시간 상태로 다섯 시간 시험을 한다. 머리가 맑은 상태로 공부한다. 공부한다. 참, 좀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스카이 간 사람들 물어보면, 피곤한 상태로 5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맑은 상태로 2시간 공부하는 것,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옛날 참, 온갖 좀 안 좋은 일들이, 그래서 많이 벌어져요. 약간 정신분열증 환자도 참 많습니다. 너무 막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맑은 정신으로 2시간 집중하는 게 좋은데, 그냥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그런 거죠. 자, 10번째요. 시작.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리듬이 흐름이 리듬, 깨지면 흐름이니까 완전하게 쉬는 시간을 안전하게 갖는 쉬는 거예요. 시간이다. 자, 리듬이 깨지면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릴렉스 하면서 좀 추스리고 다시 또 심기일전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에란 카치가 딱 얘기한 거. 기억력 높이는 5가지 팁. 항상, 저는, 여기서 보니까 워낙 그 질문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번째 보시면 질문 받으면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라.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대화는 질문과 답이라고. 아마 이게 이제 번역된 책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저 에란 카츠, 그냥, 똑똑한 사람이네.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예, 저는 달라요. 저는 달라. 여기서 뭘 찾아내냐면, 이 사람들의 문화를 찾아내요. 문화나 이 사람들의 어떤 체질을 찾아봐요. 이 사람들 이런 체질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보세요. 기억할 것들을 이미지로 상상하라. 기억할 것. 자, 보세요. 이미지로 상상해 보는 거. 자, 이미지로 상상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머릿속 나쁜 기억을 빨리 지워라. 나쁜 기억들이 안 좋아. 그러니까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이 오래되면 이제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죠. 혹은, 계속 끊임없는 스트레스가로서 작용하죠. 자, 그래서 기억력도 알고 보시면 스펙입니다. 스펙. 자, 어디를 한번 가보시죠. 자, 12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으로. 네, 좋습니다. 글씨가 좀 깨알 같아서 했는데 이게 좀 PPT에 담기에는 좀 부족하긴 한데 한 2면에 담으려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좀 좁긴 한데 프린트물을 다 못 하셨지만 오늘 못 하셨지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일찍 다음 강좌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보내서 일주일 전에는 좀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느 부자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자는 그저 아들에게 결국 절망하여 창세기 히브리어만 겨우 가르쳤어요. 창세기 히브리어. 창세기 히브리어도 어렵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오,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 예, 우와. 대단하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아레츠. 그렇죠. 에타 하샤마임 샤마. 엣 하아레츠.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쭉 다가죠. 예히오르 바 예히오르 하면서 쭉 나오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 있을 때 그 모세오경 암송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7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모세오경을 다 히브리어로 다 외워요. 17명 정도. 많지는 않은데 다 외우는 사람이 17명이고요. 조금 거의 90% 외우는 사람은 한 수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70%, 60% 외우는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뭐 그걸 막 어떻게 외우는지 어렸을 때 5살 때부터니까요. 그걸 뭐 5살 때부터 뭐 20살 될 때까지 읽고 외우고 또 읽으니 뭐 외우다시피 하죠. 자,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도시의 적군이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도시에 쳐들어오는데 국왕이 있었어요. 국왕이 감옥을 시찰합니다. 감옥을 시찰하고 소장된 책을 훑어보는데 국왕이 읽을 수 없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읽을 수 없는 책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히브리어 성경인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근데 마침 이제 그 바보 같은 아들을 딱 만났더니 책은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만 외우니까 그러더니 창세기를 쭉 읽어요. 그 국왕 저기 부자 아들이. 국왕이 딱 말을 하죠. 자, 뭐라고 그래요? 밑에서 중간에 보시면 한번 꼭 그거 읽어볼까요? 꼭 하나님이 그거 보시죠. 꼭 하나님이 시작. 꼭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같구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이 시대에 세상을 열어주셨으니 나도 이 아이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겠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국왕은 아이에게 막 돈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죠. 근데 이게 이야기가 실렸다는 것은 이 아이가 살았기 때문에 실렸겠죠. 그럼 다른 아이들은 다 죽은 거죠. 무섭죠. 자, 아이에게 창세기만 이렇게 잘 가르쳐도 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랍비들과 위인들의 전기, 미시나 탈무드까지 가르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지 우리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있죠? 성경 암송 많이 시키세요. 교회요. 교회 가서 교육 백날 시켜보세요. 기억도 못해요. 정말 기억 못해요. 아는 만큼 보이게 해주세요. 정말. 정말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치매 안 걸리시려면 성경 암송. 그것도요. 한글 암송, 영어 암송도 있지만 히브리어 그리스어로도 암송 시켜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히브리어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다른 책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책 못 읽어도 괜찮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육, 그 다음에 기억력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탈무드 예화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책을 친구로 삼는다. 자,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탈무드에 대한 독서에 대한 경구들이 쭉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는 내용이 있지만 첫 번째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행 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행 중에. 시작. 여행 중에 고향 사람들이 읽어보지 책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그 책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과 같이 읽어라. 그리고 여행하시면 주로 어떠세요? 우리 임창란 선교사님, 이런 거, 책 같은 거 사갖고 가시나요? 어떻게 또, 여행하실 때 어떠세요? 그 나라의 중요한 것은 사죠. 예. 보통 기념품만 사가잖아요. 기념품이나 관광책자나 다 번역돼 있으니까. 하지만 없는 책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한국이나 집에 없는 책들이 있어요. 가서요, 그 기념품 사지 마세요. 기념품은 이상하게 별론데,
가서 그 나라 사진첩이라든지 앨범 있죠? 앨범이라든지 화보집 혹은 무슨 도록 같은 것도 좋고요. 굉장히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 못 받은 걸 한번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가서 저기 막 아니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여행을 하는데 제 책 가방에 책을 한 20권을 샀어요. 그 나라 책을. 일본이네, 일본. 일본에 갔더니 뭐 번역된 것도 있고 그래서 책을 막 20권을 샀더니 아니 웬 책을 이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내가 없는데 이거 사갖고 한국에도 없으니까 사갖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마침 또 싼 책이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냐면 외국에 가잖아요. 그럼 어디 가냐면 헌책방에 들려요. 헌책방에 들려서 삽니다. 헌책방에는 그 외국 서적들 특히 영어로 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혹은 그 나라 말로 돼 있는 것도 한두 권 사가죠. 이태리어라든지. 그리고 와서 막 집에 오면 뭐 굉장히 흥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논어로 한번 가볼까요? 논어. 혹시 논어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논어의 첫 장에는 하기편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친구가 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대목이 있어요. 혹시 이거 해석 잘 하실 수 있는 분? 논어 전문 해설가도 이거 해설 잘 못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멀리서 친구가 오면 유붕이라고 그러죠. 유붕. 그러니까 유붕이 멀리서 와요. 친구가. 예. 불력 여로하라.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거 해석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아니 하기 시습지는 그냥 어느 대충 하겠어요. 하지만 멀리서 친구가 온다. 왜 즐거울까? 아니 공부하는 게 즐겁다고 해놓고 뒤에 또 친구가 오는 걸 즐겁다고 해놨어요. 멀리서 자, 이게 오면 사는 방식도 틀리고 문화도 좀 바뀌어 있을 거고 새로운 문물이 올 거니까는 새로워서 즐거운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진짜 오늘 이 대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탈무드 있는 얘기. 멀리서 오는 친구가 뭐 들고 옵니까? 뭐 먹을 거 들고 하기도 하죠. 그 나라 말 그대로 그곳에 있던 걸 가지고 오거나 필요한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학식에 도움이 되는 걸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막 대화와 토론을 해요. 특히 그걸 잘하신 분들이 추사 김정희 선생,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귀염. 그렇죠. 연경. 중국 다녀오면서 막 가지고 오죠. 그리고 뭘 나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막 책도 쓰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르타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하브르타를 잘해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여행 갔다 와서 그냥 여행이 아니죠. 관광이죠. 관광만 갔다 오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두 번째로 시작. 책을 친구로 삼고 직장을 정원으로 삼아 책의 책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열매를 거두고 꽃을 보라. 꽃을 보라. 아유, 참. 여기 계신 분들도 책 좋아하시긴 하지만 참 표현이 멋있네요. 책장을 정원으로 꾸민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책은 마지막까지 한 권도 팔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죠. 자, 그러면 어느 유대인 엄마의 이야기. 아니 돈에 대한 철학은 얘기 안 하고 왜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가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예.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려면 철학이 먼저 있어야 되지 돈이 먼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심리학이 있으려면 심리학이 먼저 있어야 되지 돈이 먼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예요? 돈을 먼저 두고 나중에 철학이니 심리학 이렇게 두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공 법칙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거 메모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성공은요, 태도가 80이에요. 자세가 80. 태도가 80이고,
능력은 20%밖에 안 돼요. 능력은 20%. 근데 참 저는 유튜브 쳐다보면 참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막 갑자기 막 일확천금을 막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대한 얘기할 때, 이럴 때 자세를 가르쳐주고, 품성 가르쳐주고, 성품, 품격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쓰레기죠. 쓰레기. 제가 봐도.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 쓰레기는 정말 쳐다보지 마요. 여러분 쓰레기 어떠세요? 정말 쓰레기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도 쓰레기였어요. 아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 쓰레기였다니까요. 아이, 쓰레기. 그래서 무디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디가 뭐라고 그래요? D.L. 무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된 쓰레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된 쓰레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을 갖다 보면 아주 훌륭한 인격, 성품, 품성을 길러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유튜브로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주의자들만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세상이 정말 썩었죠. 썩을 대로 썩었죠. 우리 자신부터 자, 재생된 쓰레기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품을 더 길러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자세를 길러가는 거죠. 자, 어느 유대인 엄마의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여기 읽으실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읽어보실까요? 한 유대인 가정에서.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음소거. 예. 한 유대인 가정에서 딸이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책장을 마구 넘기는 바람에 책이 몇 페이지가 찢어지고 말았다. 이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가 살짝 화가 나서 아주 진지하게 그 여아에게 책을 소중히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며 타일렀다. 읽어야 밑에도요? 네네. 책을 읽기 전에는 책장을 깨끗이 닦고 책상볼을 깔아야 해. 책을 읽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하고 책장을 넘길 때는 오른손 검지를 옆으로 비스듬히 해서 책장의 가장 자리를 들어 올리면서 엄지로 가볍게 살짝 누른 채로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단다. 장사꾼이 열심히 번 돈을 1천으로 미천으로 모으듯이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한번 오늘 이대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세요. 책장을 깨끗이 닦고 책상볼을 깔고 바른 자세로 앉고 오른손 검지를 옆으로 비스듬히 해서 책장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며 엄지로 가볍게 살짝 누른 채로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이야. 옛날 그 조선조 제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훈장 선생님이셨어요. 집안 유학자 집안인데 책장을 읽으시는데 이 정자세로 읽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딱 넘기시는데 오른손 검지로 그 한문 서적에 살짝 넘기면서 그 막 딱 이렇게 막 앞뒤로 흔드시면서 읊조리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거든요. 증조께서.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책장을 그렇게. 근데 이 자세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어느 책이든 상관이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책을 소중히 하는 거. 장사꾼들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은 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자세 한번 실습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도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정자세로 바르게 읽게 하고 낭독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교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경제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 경제교육,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합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나 원리를 아이들에게 지도합니다.
자, 돈이 없으면 여기다 오감이 마비된다고 그래요. 5가지 감각들이 마비된다고 해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듯이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되게 좀 리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교육의 90%는 일단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다 돈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을 미워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죠? 자,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가 이거 많이 배웠죠?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다. 뿌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돈 이야기하는 걸 금기시하죠. 항상 금기시하죠. 근데 좀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돈에 그렇게 쪼들려도 돈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의식이 강해요. 되게 자의식이 강해요. 자의식도 강하고 죄의식도 강하고 그게 왜 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기 써놨죠. 파란 글씨로. 돈 없이 네. 고개 읽어. 돈 없이 시작. 돈 없이 굴러가는 종교는 굴러가는 없다. 종교는 없다. 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와, 그래서 교회에서도 경제교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경제교육은 돈을 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돈을 불리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자, 돈을 불린다. 자, 번다고 생각하면 머릿속부터 뭐가 들어와요? 아이, 고생스럽다. 돈을 불린다 그럼요. 아유, 지혜롭네.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돈을 번다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살아가는 거는 정말 힘든 노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유대인 조기 경제교육의 특징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죠. 다음 장. 유대인 조기 경제교육 특징들. 자, 1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대인들에게 좀 솔직함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번.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칩니다. 와, 약간 좀 말이 좀 무섭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난한 상태가 뭐 처음부터 유대인들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근데 뭐 10년, 20년 지나도 가난하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그러죠. 누구나 부지런하게 일한다면 일 많은 세상에서 가난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죠. 네. 아마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말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은 네,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것이고 받는 것을 가르친다.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이익을 가르친다. 지키려 하면서 돈을 벌려고 가르친다. 자,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거를 통해서 돈을 벌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선한 일에 굉장히 선한 일, 그래서 미련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하게 사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지혜서라고 가르친다. 부자의 머릿속까지 들어갈 수 머릿속까지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정도의 분명히 구하고 있다. 부자가 된 사람은 특별한 다르게 있는 것이므로 잔수라도 배우라. 잔수라도 배우라. 그러면서 탐욕을 경계하라. 탐욕을 경계 그러면서 탐욕을 경계하라. 자, 이 경제 교육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신공지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공지능. 철저히 보면은 되게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쓰는 것을, 잘 쓰는 것을 선하게 혹은 선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네 번째, 아이들과 경제기사를 같이 읽으면 경제를 위하는 습관을 와, 아침에 그 밥상머리 교육할 때 반드시 경제기사나 혹은 정치기사를 놓고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아침에부터 이제 토론을 잠깐 10분 내지 15분 정도, 10분 정도도요, 대단한 겁니다. 10분. 여러분들 혹시 그 설교 몇 분 하세요? 요새 목사님 설교 몇 분 정도 하세요? 뭐, 한 30분, 길 때는 한 40분. 예, 30분. 근데 30분인데 아침에 보통 부모들이 뭐를 합니까? 자녀들한테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꼭 술만 먹고 오시면 그냥 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억나는 게 없지만 경제교육을 좀, 그때 아침에 10분만, 제가 탈무드 공부하다, 아침에 10분만 저한테 경제교육 시켰으면 제가 아마 대단한 저기가 됐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경제교육. 아니면 성경 토론도 괜찮고 10분만이라도. 그리고 그 경제 토론을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이 또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용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학 용어 뭐 예를 들어 쉬운 거 MMF 이런 거 하면 아실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IS 뭐 이런 거 ROI 이런 거 갖다 대면 막 복잡하거든요. 뭐 그런 거 갖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그게 누가 하냐면요. 초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선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경제를 잘 아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그 아이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그걸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도 경제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빠들 뭐예요, 주로? 자격증 공부만 더럽게 해요, 자격증 공부. 회사 가서 뭔 자격증 공부를. 자녀 교육에 오히려 신경 쓰는 게 더 낫거든요, 차라리. 자기 일 해가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해가면서요, 자녀 교육 시키는 게 좋습니다. 본인 노후 대비도 필요하긴 하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어린이 경제교육 됐고, 한국의 경제교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교육. 자,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온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IMF가 온 이유. 발음을 잘못하셔서 그렇다고 그러죠. 김영삼 대통령께서요, 경제라는 발음을 못 해가지고, 경제 해가지고, 이제, IMF가 왔다고. 예. 경제를 살립시다 해가지고. 발음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철학을 하셨죠. 자, 농담이고요. 자, 한국의 경제교육의 실상. 한국의 경제교육 일단 이론 중심이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 책은 잘 만들어져요. 이론 중심.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시형 경제 수업이에요. 입시형. 그 다음에 교과서를 봤더니 대학의 교재를 좀 난이도만 낮춰가지고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경제교육이. 도저히 맞질 않아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경제교육이.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일까 싶어요. 자, 한번 보시죠. 적은 용돈을 배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정된 시간 관리를, 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공짜 점심이 없어요. 세상에 경제의 본질 얘기했죠. 제가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랬죠. 반드시 어느 나라도 부강하게 만드는 법칙도 없어요. 갑자기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법칙도 없어요. 자,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부자의 지혜를 터득하면 어떤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의 법칙이나 지혜를 알게 되면 설사 가진 것이 부족해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 경제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기초 지식이면서 상식입니다. 제가 써놓은 글이긴 하지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좀 성장한 건 맞지만 이 경제 교육만큼은 좀 우리 현실에 맞춰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한 페이지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자, 다음 장. 올바른 경제교육은 습관 잡기부터. 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경제교육의 중요성. 자, 중요성입니다. 자,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돈과 경제 이치를 본격적으로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조만간에 책을 쓸 건데, 특히 어린이 경제교육과 관련돼서, 탈무드에서 밝히는 경제교육,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이미 이제 지금까지 자료는, 제가 한 500여 편 모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지고서 한번 그래서 어린이 경제교육, 유대인들이 어린이 경제교육, 한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책을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거,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한 장만 더 보죠. 돈을 주는 경험.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경험. 자, 어려서 돈을 부어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길에서 1,000원이나 10,000원을 주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얼른 가서 손을 씻어라 라고 하며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들 그러셨어요. 돈을 주워오면 그냥 괜히 찾아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가서 씻어라, 돈 더럽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성장하죠. 그럼 이제 돈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그렇게 형성합니다. 돈은 더럽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이제는. 시작이 반입니다. 늦더라도 경제관념을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게 경제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경제교육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반 가정에서도 경제교육 같이 한번 그렇게 가족들끼리 토론하는 시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자꾸 남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하게 하시는데, 남이 하는 거 따라 하셔봐야 별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좀 새롭게 뭔가를 바꿔나가시면서, 이렇게 돈에 대한 철학, 혹은, 철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먼저, 돈을 접근해 보시면, 돈에 대한, 명확한 저기를 갖게 되시고, 돈에 지배되기보다는 돈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